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빨리 끝내야겠죠. 진짜 빠르게 1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완전 엔비디아의 날이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14%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서프라이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변곡점이 왔다며 우리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또 AI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게다가 골드만삭스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며 반도체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슬슬 고민할 거는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특히 실적 기대감이 미약한 애들이 있겠죠.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나 엮여 있다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슬슬 위험할 수 있다. 한번 잘못 물리면 꽤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옥석 가리기를 할 때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AI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실적을 조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투자가 가장 먼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다시피 반도체가 좋았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14%나 급등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야, 얘는 왜 빠지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중국에다 뭐 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인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보조금을 푼다고 합니다. 50조 원이면 진짜 큰 금액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당 부분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은 바로 중국 내에서 고도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면 안 되고 앞으로 10년간 투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솔직히 중국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공장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투자 심리가 나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걸 무기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도 나름 괜찮은 뉴스가 꼭꼭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침 옐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랑 회담하고 싶다. 이 또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옐런은 적절한 시기에 중국과 경제회담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바로 최근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게 포인트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긴장감 이거를 조금 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 이걸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최근 들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을 했다고 하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금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확실히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압박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매도하면 매도할수록 미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뭔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중국이 이러한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면은 미국은 그만큼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큰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미국 국채의 안정성도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중국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매각을 한다면은 금융시장은 당연히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미국 하면은 또 전세계 중심 아니겠습니까? 전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국채를 매각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시국에 옐런이 중국과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연렌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서
작년에는 우크라 전쟁 여파로 크게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 더 좋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잘 되겠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전쟁이 빠르게 끝나서 없어도 될 피해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증시가 으쌰으쌰해서 향후 2, 3년 내에 과거의 고점을 향해 올라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도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우크라 전쟁 1년을 맞은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 절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한 봄 아니면 여름 정도 되면은 따뜻한 소식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회담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우크라 재건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온 애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리미리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폐배터리 관심도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 우리가 투자할 이유는 많죠. 큰 성장세, 유럽판 IRA, 그리고 최근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는 27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재자원화 사업 활성화 로드맵 등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나저나 이러한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실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정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말인즉슨 이 산업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아직 폐배터리는 완전 개화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배터리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가 더 좋다고 저기릿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도 렌터카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소식. 코로나 덕분에 엄청나게 올랐던 제주도 렌터카.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제주도에 가면 경차를 빌려도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19년인가 18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차를 빌리려면 단돈 몇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하지만 상황이 180도 변했었죠. 그런데 다시 또 치솟던 렌터카 가격은 온데간데 없이 5분의 1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렌터카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끝나자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안 가고 해외로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렌터카가 잘 되니까 분명 여기서 렌터카를 빠르게 늘린 업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수요는 확실하게 딱딱딱 줄어들고 있으니까 공급 과잉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격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는 평균 가격이 최대 17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렌터카의 평균 가격은 3.5만 원. 변동이 커도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올 여름은 제주도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나 올해 제주도 가게 된다면 거기 가서 또 이제 브이로그 찍고 기릿의 은밀한 사생활 찍어야겠죠. 기부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좀 많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기업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고 다른 해외 업체는 이미 레벨3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와중에 현대자전권의 목표가 2.7만 원을 유지하며 작년 4분기 최대 실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실적을 보면 매년 10%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상퍼는 지금 10일 내외밖에 안 돼요. 저렴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자율주행이라는 섹터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목표가도 한참 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꼭꼭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증시가 좋아지면서 공부할 게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행복한 시기 아닙니까? 솔직히 작년에는 공부해도 증시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버티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테마주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리온 봤으니까 오늘은 또 농심 봐야겠죠. 요 친구도 뜨겁진 않지만 그냥 계속 슬슬슬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36만 8천 원인데 오늘 SK증권은 목표 주가 47.5만 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자, 농심은 작년 3분기에 라면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는데 이로 인한 마진율 개선이 올해 3분기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라면을 팔아도 더 많이 남겨 먹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할 확률이 높고 주가도 거기에 맞춰 쭉쭉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부터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친구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언제까지 실적이 좋아질지, 앞으로 해외 매출은 어떨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베이비몬스터 기대감. 얼마 전에 많이 핫했다가 요즘은 좀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그런데 지금 다시 YG 엔터의 베이비몬스터의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 6.6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이 그룹 베이비몬스터는 YG 엔터의 7년 만에 나오는 7인조 걸그룹입니다. 블랙핑크 다음이겠죠. 그리고 이미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 어떤 성공을 해낼지, 그리고 실적은 또 어떨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두도 챗GPT 대항마 출시. 챗GPT 열풍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중국 바이두도 3월에 어니봇이라는 걸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 바이두 검색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미 챗봇은 많이 출시가 되었죠. 챗GPT, 빙, 바드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중국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챗GPT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중국형 챗GPT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한대요. 아니, 야, 중국은 후발주자잖아, 왜 성공한다는 거야? 라고 봤더니 바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미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구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만 먹어도 당연히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이두의 이러한 챗GPT, 어니봇은 당연히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미쳤습니다. 아마도 다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공모주가 미쳤습니다. 나왔다면은 따상, 따블은 기본이고, 오늘은 스펙이 상장했는데 따상 갈 뻔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미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벌써 10개 기업이 상장을 했고 7개가 따상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전부 다 청약을 하고 전부 다 청약 받고 지금까지 그냥 보유만 했다면은 평균적으로 120%의 수익률을 그냥 얻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뭐 끝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우리가 계속 타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흐름이 바뀔 때 그때 내리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3월에 오는 기업들은 이미 청약을 진행한 바이오인프라, 나노팀, 자람테크놀로지 이 친구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은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신재생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이 친구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폴더블 관련주에 주목하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꽤나 괜찮은 투자법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폴더블 폰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애플마저 뛰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성장하냐? 바로 삼성의 폴더블 판매량이 올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구글의 폴더블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스마트폰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도 접는 시대까지 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올해는 삼성 폴더블 폰이 이전 시리즈보다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공부를 해보고 선제적으로 매수해보는 건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하이nem텍, 이노x 첨단소재 이렇게 4가지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와 이렇게 쉬느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